안녕하세요. 씩 구독자 여러분,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저는 K헬스케어 운동연구소에서 건강한 운동을 연구하고 지도하고 있는 김병곤입니다. 반갑습니다. 슬로우 조깅은 혈압 관리에 도움이 되고 통증이나 피로 부담도 적다고 하는데요. 걷기나 러닝과는 다른 점이 무엇인가요? 네, 우선 아마 요즘 슬로우 조깅을 하는 분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가장 큰 차이점은 발바닥을 사용하는 게 좀 다릅니다. 슬로우 조깅은 보폭이 좁기 때문에 발가락의 앞쪽이 닿고 발바닥 전체 면적이 닿는 토우 형태, 토우 미드 형태로 달리기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달리는 보폭이 좁기 때문에 케이던스라고 하는 발이 지면에 접촉하는 그 접촉 숫자가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적게는 140~150번에서 많게는 180번까지 조금 빠르게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걷기에 비해 운동 강도가 강해집니다. 걷기는 아무리 빨리 걸어도 운동 강도가 40% 이상 올라가지 않거든요. 하지만 슬로우 조깅은 대략 50에서 많게는 70%까지 올라가는 중강도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걷기보다 슬로우 조깅이 운동 강도가 강하기 때문에 살을 빼고 싶은 분들이 체중이 잘 빠집니다. 그래서 대략 연구에 의하면 걷는 분들과 슬로우 조깅을 한 분들을 비교 평가해 봤을 때 대략 슬로우 조깅이 2.5kg 정도 더 잘 빠진다고 합니다. 슬로우 조깅과 같은 유산소 운동은 혈압을 낮춘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이 혈압은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혈관의 내피, 안쪽에 있는 그 내피에 탄성을 만들어주면서 혈압을 떨어뜨려주는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어서 우리가 오버텐션이라고 하는 그러한 기능을 떨어뜨려주면서 혈압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는 근육을 많이 사용하면서 운동을 하기 때문에 당뇨병에 영향을 주는 인슐린 감수성이 변화를 겪으면서 건강한 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슬로우 조깅을 처음 시작하는 초보자라면 꼭 기억해야 할 게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게 무엇인가요? 네, 슬로우 조깅을 아마 처음 접한다면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우선순위로 생각하셔야 하거든요. 첫 번째는 발바닥의 사용입니다. 걷는 것과 다르게 슬로우 조깅은 발의 앞쪽이 터치가 되고 발바닥 전체 면적으로 내 체중을 분산시켜주는 이 첫 번째 발바닥 사용이고요. 두 번째로는 운동 강도가 걷기보단 강하기 때문에 운동의 양을 조금 줄여서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발이 지면에 접촉하는 숫자를 조금 더 늘려주셔야 됩니다. 천천히 하게 되면 뛰는 충격이 발이나 무릎, 허리로 가기 때문에 부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던스를 가능하면 140~150에서 천천히 증가시켜 180까지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러닝씬에서 미드풋 착지가 정답인지에 대해서 논란이 되게 많은데요. 그렇다면 실제로 발바닥 어느 부위가 먼저 지면에 닿는 게 가장 좋은가요? 네, 이 러닝하면 미드풋인지 포어풋인지 힐인지 논란이 많긴 한데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조금 정리해서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사람의 발바닥은 앞꿈치, 발바닥, 그 다음에 뒤꿈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발이 닿는 위치에 따라서 내가 목적하는 바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뒤꿈치가 땅에 닿는다는 건 내가 걷거나 뛸 때 멈추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뒤꿈치는 닿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드풋은 내가 뛰고 있는 속도를 그대로 유지해서 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동일한 속도로 뛰겠다고 해서 미드풋이 러닝에 가장 적절한 위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어풋이라고 하는데요. 발의 앞쪽이 닿는다는 건 내가 가속을 내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단거리 스프린트나 내가 속도를 빠르게 낼 때는 포어풋을 사용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잘 생각해 보시면 러닝은 뭐 500 페이스, 600 페이스, 빠른 분들은 뭐 450 페이스 이렇게 동일한 속도로 뛰기 때문에 발의 앞쪽이나 뒤쪽이 닿으면 감속을 하거나 가속을 하면서 일정한 속도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미드풋이 정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슬로우 조깅을 제대로 하려면 자세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되는 교정 운동이 있다고요. 네, 슬로우 조깅을 잘 하기 위해서는 종아리 발바닥에 근력이 필요합니다. 걸을 때보다 2배에서 3배 정도의 운동 강도가 발과 종아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강도를 견뎌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발바닥과 종아리를 쓸 수 있는 근력과 탄성을 만들어야 슬로우 조깅을 편안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슬로우 조깅을 잘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칭이라고 하는 동작은 발바닥 전체 면적에
근력이 땅에 닿게 되는데요. 그 중에 발의 앞쪽만 포어풋만 닿는 상태에서 무릎을 배꼽까지 들어 올리는 제자리 마칭 운동을 통해서 종아리와 발바닥의 힘을 늘려주시고요. 그리고 월 드릴이라고 해서 벽을 미는 동작으로 발목, 허벅지, 엉덩이의 근력을 만들어주는 동작을 통해서 슬로우 조깅을 잘 할 수 있는 몸을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발바닥과 종아리의 근력이 좋아져야 슬로우 조깅이 잘 됩니다. 바로 선 상태에서 뒤꿈치를 살짝 들어 올려 주시고요. 그리고 들어 올리는 발은 90도까지 올라갈 때 아래에 있는 발은 뒤꿈치가 떠 있어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자, 앞을 보고 올리고, 네, 발은 제자리에 그대로 내려주시고요. 내 팔은 앞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뒤로 보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발이 올라갈 때 왼손이 뒤로. 그래서 아마 슬로우 조깅을 안 하시더라도 집에서 이 상태로 50에서 100개 하시면 아마 숨 차실 거고요. 종아리와 허벅지, 코어, 그리고 상체까지 운동이 되는 제자리 유산소 운동이 됩니다. 이 동작을 꾸준히 반복해 주시면 대략 50번, 100번, 횟수를 150, 200번까지 증가시켜 주시면 슬로우 조깅이 훨씬 편하고 리드미컬해집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보여드릴 월 드릴이라고 하는 운동은요, 선수들이 많이 하는 동작입니다. 언제 쓰냐면요, 선수들이 단거리 가속력을 증가시킬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중에 내가 러닝을 하는데 마지막 피니시 지점에 좀 더 빨리 달리고 싶다라고 하면 이 동작의 연습이 아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벽을 마주 보시고요. 내 양손은 가슴 아래쪽에 넓게 위치해 주시고 발은 한 1.5m 뒤로 빼주시면 됩니다. 이때 내 머리와 뒤꿈치까지가 일직선을 유지해 주시고요. 한쪽 발을 들어서 제자리로, 반대발을 들어서 제자리로. 이렇게 되면 제가 왼발을 들을 때 오른발로 벽을 미는 느낌이 나거든요. 그리고 제자리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들어서 이렇게 내려놓고, 이 동작이 빨라지게 되면 단거리를 폭발적으로 출발하는 스피드 동작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은 내 몸이 꺾이지 않게 곧게 유지된 상태에서 발만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반복 횟수는 대략 10회, 20회, 30회씩 점차적으로 늘려가시면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팁은 발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내가 손으로 벽을 밀어서 이 벽을 무너뜨리겠다라는 느낌이 나면 가속력이 훨씬 더 빨라집니다. 슬로우 조깅이 체지방 연소 효율이 높다고 들었는데요. 10kg 정도 빼고 싶다면 어떤 강도로 얼마나 지속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건강하게 체중을 감량하기 위해서는 한 달에 대략 2에서 3kg 정도를 권장한다는 연구가 많습니다. 따라서 한 달에 5, 6kg를 뺀다면 아마도 여러분이 경험해 보신 분도 있겠지만 요요 현상에 의해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거나 처음보다 더 많이 살이 찌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 10kg 감량을 목표로 한다면 한 달에 2에서 3kg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짧아도 3개월 정도의 시간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달에 2, 3kg를 빼서 3개월 정도 운동을 꾸준히 하시면 대략 10kg를 건강하게 감량할 수 있습니다. 물론 드시는 거를 지금 드시는 그대로 드셔도 크게 문제 없이 뺄 수 있습니다. 슬로우 조깅의 핵심은 결국 발 회전수, 즉 케이던스에 있다고 하셨는데요. 책에서 얘기해 주신 8주 프로그램은 무엇인가요? 네, 8주 동안 슬로우 조깅을 규칙적으로 하게 되면 슬로우 조깅이 완전히 몸에 익숙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1주에서 2주차 사이에는 만약에 처음 하신다면 대략 케이던스를 160 정도에 맞춰서 움직여서 적응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1, 2주차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자세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바닥의 터치, 그 다음에는 가슴을 완전히 편 상태에서 우리 척추가 구부러지지 않게 해야 허리와 무릎, 골반에 부담을 줄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1주에서 2주차에는 케이던스 160에 올바른 자세를 익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에서 4주는 슬로우 조깅을 리듬을 가지고 운동을 하는 거지 근력을 가지고 운동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케이던스를 160에서 시작했다면 대략 170 정도까지를 천천히 끌어올리면서 그 리듬과 비트에 나의 탄성이 맞추어질 수 있도록
천천히 적응하는 리듬에 익숙해지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에서 6주차가 되면 리듬까지 익혀졌기 때문에 거리를 점차적으로 증가시키게 됩니다. 이 거리는 아마 시간하고도 비례하게 될 텐데요. 예를 들어서 500m 정도를 슬로우 조깅을 했다면 1000m, 1km 또는 1.5, 2km씩 하면서 점증적으로 증가시켜서 대략 한 5km 정도를 할 수 있으면 아마 1시간 또는 30분 이 사이에서 운동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7에서 8주 차가 되면 이제 속도를 향상시키는 건데요. 슬로우 조깅에서 속도를 향상시키려면 발의 보폭이 넓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보폭이 넓어지면 예를 들면 슬로우 조깅을 할 때는 보폭이 3, 40cm라고 하면 뛰면서 점차적으로 5, 60, 7, 80 되면서 대략 7, 80cm가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러닝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러닝을 할 수 있는 준비를 7, 8주 정도의 준비를 하시면 그 다음 단계인 러닝을 준비하는 완전한 동작이 되겠습니다. 슬로우 조깅을 할 때 적당한 강도가 RPO 이하라고 하셨는데요. RPE가 정확히 무엇이고 기기 없이도 내가 지금 RPO 이하로 잘 뛰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네, RPE는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운동 자각도라고 하거든요. 내가 하고 있는 운동이 지금 얼마나 힘든지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입니다. 지금 만약에 소파에 앉아 계시다면 RPE는 아마 1일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혹시 축구 같은 거를 해보셨거나 학교 다닐 때 오래 달리기를 해서 숨이 턱까지 차서 죽을 것 같다. 이 정도가 RPE 10입니다. 죽을 것 같으면 아마 호흡도 안 되고 말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될 거예요. 이게 10이고요. 슬로우 조깅은 기본적으로 미소를 지으면서 뛸 수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운동 강도를 대략 3에서 4 요 정도까지를 권합니다. 3에서 4면 제가 슬로우 조깅을 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과 조금 편안하게 대화를 할 수 있을 정도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달리기를 하면서 어제 뭐 했어? 그러면 나는 어제 뭐 점심 누구랑 먹고 차는 누구랑 마시면서 어디를 갔다 왔어. 이런 대화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강도면 대략 4 정도고요. 호흡이 가빠서 대화가 안 된다면 대략 한 6, 7 정도니까요. 그거는 조금 운동 강도가 강하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